자, 이 가운데 삼선의 이양수 의원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. 잠시 후 여쭤보겠고요. 법무부 뭐 했냐 공격. 요거 약간 법무부 뭐 했냐 공격. 요거 약간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치사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반응도 취재가 좀 되고 있어요. 법무부 뭐 했냐.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비판입니다. 이 비판을 꺼내든 사람은 다름 아닌 브로맨스를 과시했고 닭똥집도 서로 먹여줬던 검사 선배, 서울대법대 선배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. 법무부 뭐 했냐 들어보시죠.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,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. 결론 냈습니까? 기소해도 좋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이거를 종결을 지어야죠.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. 그런 식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재명 대표와 그 관련자들이 다수의 중대범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둘씩 그 결과가 나오면서 일종의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. 앞으로 8월,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나 선거법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저희는 그때 이탈하시는 중도층이 자랑스럽게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닌 원희룡 후보 입에서 2년간 법무부는 뭐 했냐라는 공격 나온 겁니다.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8, 9월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등 현타 느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, 검사 출신, 원희룡 후보 검사, 한동훈 후보 검사, 김광삼 검사, 검사들끼리 이거 너무한 공격 아닙니다 라는 게 한동훈 캠프 관계자의 제가 직접 들은 반응인데 치사한 거 아니냐, 법무부 뭐 했냐라는 공격은 원희룡 후보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?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. 정치에서는 아주 냉엄한 게 이제 정치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법무부는 뭐 했냐, 그게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하면서 뭔가 명분을 준 거냐,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범죄 혐의를 보면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? 뭐 대장동이랄지 대북송금이랄지 백현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이걸 영장을 안 청구하고 뭐 그냥 불구속 기소합니까? 당연히 영장 청구했고 또 국회에서도 구속하는 해도 좋다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. 그런데 단지 법원에서 현직 당대표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들어서 기각을 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됐든 법무부가 됐건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요.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. 그리고 장관이 수사 지휘하지 않았는데 이건 법무부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. 원희룡 후보가 사법 시스템을 모를 뿐이 아니잖아요. 무지할 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법전 출신 잘 아는데 정치 10년, 20년 하면 또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더라고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사법 시스템을 원희룡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판사 출신, 검사 출신 알면서도 한 비판이겠죠.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보면 근데 정치를 한 5년 넘어가면 법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아주 엉뚱깽뚱한 주장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근데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빨리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. 뭐가 나왔어요. 그럼 폭망한 거 아닙니까? 그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. 수사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.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좀 안 한 건 있지만 그걸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? 현재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법무부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당대표 선거를 위한 견제용, 비판을 위한 비판, 그렇지만 논리성이랄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정치적 주장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이 원희룡 후보 측의 이 공격이 좀 과도했다 라는 비판. 사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1년 넘게 했는데 이른바 야당 관계자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별다른 수사 성과도 못 내고 이게 뭐냐라는 불만이
사실은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, 삼선의 이양수 의원님, 법무부 뭐했냐라는 원희룡 후보 말이 맞습니까? 그걸 왜 법무부 장관 출신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한동훈 후보 말이 맞습니까?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?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. 둘 다 틀리는 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. 왜냐하면 삼선이 되시더니 더 약간 능수능란, 약간 능구렁이 느낌.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을 갖다 끌어써 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우리 당원들,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말리 퍼져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.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언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냐?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 기소도 됐고 뭐 연일 뭐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왜 아무 일도 없이 구속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느냐?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책임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.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그 후보는 요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한동훈 책임 아니냐,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죠. 예. 그게 아주 지금 뭐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처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,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생각하기엔 진짜 한동훈 후보는 말이야 그 법무부 장관하면서 뭐인 거야, 이런 얘기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원희룡 그 후보는 그 한동훈 지금 후보가 뭐 여론상 다소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고,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다 보면은 그게 본인의 이제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슬쩍 그걸 넘어서 가지고 8월, 9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 기소된다. 그때 되면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안다. 이걸로 훅 넘어가 버리면서 그땐 현타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8, 9월에는 1심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. 재판이 진행돼서 선고 시점이 한 8, 9월쯤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것이 한 2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? 다른 여러 가지는 이제 뭐 내년 돼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어떤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현란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구나. 그래서 역시 당대표 선거가 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이미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예.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신다니까 다른 분들이 아예 지금 뭐 명함을 안 내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갈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전당대회가 뭐 한동훈, 나경원, 원희룡 이렇게 거물들이 나옴으로써,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란한 이런 화려한 기술을 또 사용함으로써 좀 볼만한 전당대회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예.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입니다. 그래서 무언가 막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그 타이밍, 그게 현타 온다.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, 그 청년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혹시 이화영 유죄 때 현타 오셨습니까? 솔직히. 아니요, 그렇게 오진 않았다고. 어느 정도 왔습니까? 현타가 한 20% 왔습니까? 예, 뭐 1, 20. 1, 20은 왔구나. 8, 9월에 이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 얘기로는 8, 9월에 아마 위중교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예상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요. 위중교사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.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나 지지자들은 현타가 올 것이다 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일요일 날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출마 선언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어대한 분위기가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 다들 이야기가 이제 1차에서는 가반수 득표자가 안 나올 것 같다. 그러면서 동시에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이 주장은 민주당에서는 하기 어려워요.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 왜 못 잡았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. 그 주장이 이 주장이니까. 네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려면은 무능했다는 거를 가장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려면은 한동훈 장관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꺼낸 거죠. 민주당은 참아 못했던 그렇죠. 공격을 원희룡 후보가 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나경원 뭐 대표 같은 경우에는
한동훈 특검법 받을 거냐 이 이야기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당에서 또 조국 혁신당이다 이런 선명성 있는 야당에서 주장할 법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당 내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가 세게지고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흥행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저는 이제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이 더 긴장이 이제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그렇군요. 승부의 세계는 역시나 냉정하다. 야당도 꺼내기 힘들었던 센 네거티브란 표현이 흥미롭습니다. 그게 당 내에서 원희룡 후보 입에서 나왔다.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.